잠들기 전 몸은 물에 젖은 솜뭉치처럼 천근만근 무거운데 이상하게 정신은 점점 더 맑아지고 눈은 끝내 감기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밤을 알고 계십니까? 침대에 누우면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바로 잠들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눕기만 하면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어김없이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그 절망감 말입니다. 혹시 요즘 하루 종일 피곤해서 미칠 것 같은데 왜 잠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 몸 어디가 고장난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을 매일 밤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60대 이후 찾아오는 불면증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뇌나 호르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꿀잠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수면제 없이도 뇌의 스위치를 끄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년간 수면과 자율신경의 상관관계를 집요하게 연구해 온 한방신경정신과 전문가 박기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만 받고 돌아와서 여전히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분들의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내 몸의 수면 스위치를 켜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오늘 밤부터 당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잠 못 이루는 침대 위인가요? 아니면 거실 소파인가요? 댓글로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겪었던 아주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오후였습니다. 68살의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첫인상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눈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대학병원 약 봉투를 꽉 쥐고 계셨죠. 의자에 앉자마자 그분이 내뱉은 첫 마디는 원장님, 저는 이제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이 오긴 오는데 마치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새벽 2시만 되면 심장이 쿵쿵 뛰면서 깬다고 하셨죠. 다시 잠을 청해 보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만 커지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1년 중 300일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약도 안 들어요. 약을 더 늘리면 치매가 올까봐 무섭고 안 먹으면 미칠 것 같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아내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되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병이죠.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진맥을 하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바닥은 따뜻한데 손가락 끝 3마디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눌러보니 피부색이 금방 돌아오지 않고 하얗게 질린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말초,
혈류 장애이자 자율신경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평소에 손끝이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있지 않으셨나요? 환자분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원장님 밤에 자려고 누우면 손끝이 쪼여드는 것처럼 시리고 아파요. 어떤 날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불면증이랑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면증이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불면증은 몸의 끝부분, 즉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아주 정직합니다. 몸이 불안정하고 교감신경이 과열되면 그 신호를 가장 민감한 말초 부위인 손끝에서 먼저 드러냅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수면제를 늘리는 대신 아주 간단한 손끝 자극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자기 전에 딱 30초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부위를 눌러보세요.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해 보십시오. 약을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을 드시더라도 이 방법을 병행해 보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을 그 독한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고작 손가락 누른다고 잠이 오겠냐는 눈치였죠.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약을 먹고 자던 날이나 안 먹고 자던 날이나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이 안 왔는데 이틀 전부터는 새벽에 깨도 스르르 다시 잠이 듭니다. 이게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분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숙면을 취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잠드는 능력이 생긴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도대체 손끝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10년 된 불면증이 호전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아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집중해 주세요.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말초 신경이 밀집한 곳이고 동시에 혈관이 가장 빨리 수축하는 부위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손끝은 우리 몸의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 상황판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넓은 도로가 아니라 좁은 출구 도로입니다.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도 이와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나 노화로 혈류가 감소하면 내가 먼저 막히는 게 아니라 손끝이라는 좁은 도로에서 먼저 신호등이 깜빡이며 막힘을 알려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손끝의 온도가 0.5도만 떨어져도 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각성 신호를 받습니다. 손끝의 혈관이 수축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때 뇌는 지금 뭔가 위험하구나 라고 판단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의 불안 스위치가 켜지는 셈이죠. 반대로 손끝을 따뜻하게 하고 올바른 지점을 자극하면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방에서 누군가 조용히 스위치를 내려주는 것처럼 뇌의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5년 전쯤 저 또한 병원 확장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가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던 이 손끝 자극법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일째 되던 날 침대에 눕자마자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이구나. 불면증은 생각보다 몸의 아주 작은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손발이 차갑거나 손끝이 찌릿찌릿 저린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댓글에 한번 남겨보세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율신경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손끝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이제부터 진짜 핵심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지점은 심박 안정점입니다. 위치는 검지 손가락, 즉 두 번째 손가락의 손톱 아래 3mm 지점입니다. 손가락을 세워서 보시면 지문이 시작되는 그 경계선 바로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왜 하필 여기일까요? 이 부위는 교감신경 활동을 빠르게 낮추는 수용체가 밀집한 곳입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이 지점을 자극하면 뇌로 즉각적인 진정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엄지손가락 끝으로 검지의 해당 지점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은 자극이 느껴질 만큼만 누르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 지그시 눌렀다가 하나, 둘, 2초 쉬고 다시 5초 누르기를 반복하세요. 이렇게 총 30초 동안 해 보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다면 손끝이 약간 묵직해지면서 가슴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두 번째 핵심 지점은 멜라토닌 전환점입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가장 빨리 보는 곳이죠. 바로 중지 가운데 손가락의 끝마디 중앙입니다. 손가락 끝을 보시면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온 가장 중심 부분 있죠. 바로 거기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자극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로 중지의 중앙을 부드럽게 누르는데 이번에는 10초 동안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3초 쉬었다가 다시 10초를 누릅니다. 이때 눈을 감고 누르시면 더 좋습니다. 손끝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진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드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제 밤이구나, 잠잘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주 신비로운 인체의 원리죠. 마지막 세 번째 지점은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을 위한 특효약, 바로 진정점입니다. 새벽 2, 3시에 깨서 다시 잠 못 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이 지점은 약지 네 번째 손가락에 있습니다. 약지 손톱의 바깥쪽 모서리에서 약 2mm 떨어진 곳입니다. 손을 편 상태에서 약지를 살짝 들어보면 손톱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약간 더 예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신경 안정과 수면 유지에 관련된 반응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깨서 정신이 맑아질 때 누워서 이 지점을 30초에서 40초간 꾹꾹 눌러주세요. 신기하게도 머리가 차분해지면서 다시 잠이 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점도 잘못 누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세게 눌러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증은 교감신경을 다시 자극해서 잠을 달아나게 만듭니다. 아기를 재울 때 등을 팡팡 때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토닥이듯 눌러주셔야 합니다. 둘째, 누르는 속도가 불규칙한 것입니다. 빠르게 눌렀다 뗐다 하지 마시고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누르셔야 뇌가 안정감을 누릅니다. 셋째,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 아무리 눌러도 효과가 뇌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바닥을 비벼서 온도를 높인 뒤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열을 내는 행위 자체가 이미 뇌에게 휴식 신호를 보내는 첫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원장님, 저는 눌러도 별 느낌이 없는데요. 혹은 누르니까 더 아픈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만약 누를 때 통증이 심하거나 손끝이 더 차가워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지금 극도의 긴장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누르지 마시고 먼저 어깨와 목을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하셔야 합니다. 어깨를 귀까지 쭉 올렸다가 툭 하고 떨어뜨리는 동작을 5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손끝을 눌러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일주일 실천 계획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부터 딱 일주일만 이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첫날은 내 손끝의 감각을 익히는 날입니다. 자기 전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고 검지와 중지를 각각 30초씩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둘째 날부터는 호흡을 같이 합니다. 누를 때 숨을 내쉬고 뗐을 때 들이마시는 겁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후하고 내뱉으면서 손끝을 누르는 겁니다. 셋째, 날은 새벽에 깼을 때 약지를 누르는 연습을 추가하세요. 넷째 날부터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세요. 침대에 눕자마자 어깨를 풀고 손을 비비고 호흡과 함께 손끝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잠드는 법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 한 환자분들의 70% 이상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의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손끝 자극법은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안전한 수면제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손끝 자극을 하실 때 발목 펌프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이 순환되면서 손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더 빨리 전달됩니다. 손과 발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꿈나라로 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해 너무 강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못 자면 내일 힘들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오히려 잠을 쫓아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손끝 요법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쉬면 된다. 손끝을 누르며 내 몸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핵심만 뽑아서 다시 한번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대 이후 불면증의 원인은 뇌가 아니라 손끝의 혈류와 자율신경 불균형에 있습니다. 둘째, 검지의 심박 안정점, 중지의 멜라토닌점, 약지의 진정점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가 진정됩니다. 셋째, 손을 따뜻하게 하고 호흡과 함께 일정한 리듬으로 누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일주일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잠을 잘 자게 되었다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다른 불면증 환자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더 깊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가 박기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백 제외 4,520자 사용자님 죄송합니다. 1만 자를 채우기 위해 위 스크립트의 심화 과정과 구체적인 원리 부분을 대폭 확장하여 다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심화 스크립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기에는 제가 여러분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루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짜 고질적인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심화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이 예고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편입니다. 10년, 20년 된 만성 불면증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본 자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숨겨둔 비기 2가지를 더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기는 바로 손톱 뿌리 비비기입니다. 손끝을 누르는 것이 점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손톱 뿌리를 비비는 것은 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톱 뿌리 양옆에는 정혈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혈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운이 솟아나는 우물과 같은 곳이죠.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이 우물이 말라 있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반대쪽 손가락의 손톱 뿌리 양옆을 잡고 좌우로 비벼주는 겁니다. 마치 빨래를 짜듯이 비비는 게 아니라 둥글게 마사지하듯 비벼주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당 10회씩 비벼줍니다. 이때 약간 찌릿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건 막혀있던 기운이 뚫린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 동작을 자기 직전에 하시면 머리로 몰려있던 열기가 순식간에 손끝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통이 있거나 눈이 뻑뻑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기는 수면 호흡법 478 호흡과의 결합입니다. 손끝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호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478 호흡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호흡법으로 유명하죠. 이걸 손끝 자극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손끝을 누르지 않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7초간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손끝을 지그시 누르기 시작합니다. 숨을 멈춘 상태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며 8초간 숨을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누르고 있던 손끝에 힘을 서서히 뺍니다. 이 과정을 총 4회 반복합니다. 숨을 멈추고 손끝을 누를 때 뇌압이 떨어지고 부교감 신경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이 테크닉은 제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거나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불면증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숨을 참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더 강력한 수면 유도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끝 자극이 단순히 잠만 잘 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손끝 자극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뇌 속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청소되는데 손끝 자극이 이 청소 과정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하는 셈이죠. 즉,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뇌를 살리는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실천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손끝을 아무리 눌러도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얼마나 쬐셨나요? 카페인은 몇 시에 드셨나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아무리 좋은 손끝 요법도 나쁜 생활 습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적어도 2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걸어주세요. 그래야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해주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암막 커튼을 활용하시고 수면 안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들이 손끝 자극의 효과를 10배, 20배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그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극심한 외로움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셨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죠. 그분께도 손끝 요법을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밤에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지고 있으면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손끝 자극은 단순히 신경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과정이구나. 여러분도 오늘 밤 손끝을 누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내 몸을 다독이는 그 따뜻한 마음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수면제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사 먹고 좋은 운동기구를 삽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잠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생기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손끝 자극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건강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지만 그만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한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영상이 끝난 뒤에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우리 뇌는 긍정적인 변화를 준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면의 고통에서 벗어나 매일 아침 상쾌하게 눈 뜨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첫째, 검지에 무슨 점 심박 안정점, 둘째, 중지에 무슨 점 멜라토닌점, 셋째, 약지에 무슨 점 진정점. 맞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잠 안 올 때마다 꺼내서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제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 밤은 부디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손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불면증 환우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잘 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